사람들은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작 손실이 발생하면 돈을 지키는 일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온 신경을 쏟기 시작합니다. 계좌에 찍힌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를 보면서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의 목적은 남은 돈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뇌는 아주 유능하고 교활한 변호사와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그럴싸한 논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뇌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자본시장에서 이 변호사의 변론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가장 빠르게 파산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손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 교활한 변호사가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그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은 바로 현실의 재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부르더군요. 처음 어떤 주식이나 자산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단기간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나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죠. 가격이 20%, 30%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뇌라면 애초에 내가 세웠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투자 기간을 늘려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 회사에 미래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하려고 했던 거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던 투기꾼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그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운운하는 숭고한 가치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아주 영리하게 작동합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해당 기업의 수십 년 시사업 보고서를 뒤져보거나 그 분야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만 골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한참 떨어진 가격이 진짜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일시적으로 미쳐서 내린 결정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확정 편향이라는 무서운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꼴입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찾아내고는 안도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라며 근거 없는 위안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을 시장을 모르는 바보라 하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을 뒤로 미루기 위해 쓰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팔지 않으면 아직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주식 앱을 삭제해버리거나 계좌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눈앞의 절벽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타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시장의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덮칩니다. 현실은 우리가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변해갈 뿐이죠. 정말 무서운 점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우리는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간과 기회입니다. 묶여있는 돈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본은 무능한 곳에 갇혀 썩어가고 있는데도 뇌는 언젠가 본전이 올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퍼부으며 그 자리에 우리를 주저앉혀버립니다. 희망은 삶을 살아가는 데는 훌륭한 원동력이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눈을 멀게 하는 가장 위험한 마취제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짧고 강렬한 고통을 피하려고 우리는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을 지옥 같은 희망 고문 속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그 흐름을 막고 서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만 개의 기업이 있고 매일같이 새로운 기회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작은 손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거대한 기회의 바다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시장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자산이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느냐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뇌가 부리는 두 번째 조작은 일관성의 늪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타기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선택한 것, 내가 공개적으로 좋다고 떠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심리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부족 안에서 신뢰를 잃고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무리에서 쫓겨나 생존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생존 본능이 현대의 자본시장에서는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됩니다. 자신이 산 자산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뇌는 속삭입니다. 지금 이 기회야 가격이 싸졌으니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을 찾을 수 있어. 아주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샀을 때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시장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나요? 상황이 변했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인데도 우리는 처음에 내 결정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 같은 돈을 구덩이 속으로 계속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은 짐을 실어서 배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시작했던 물타기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쓰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쯤 되면 투자가 아니라 종교에 가까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걱정을 시기나 질투 혹은 무지로 치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쌓아 올립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를 남들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족쇄가 되어 나를 올가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더 큰 파멸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와 일관성 원칙이 결합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미 돈을 넣었고 시간도 썼고 주변에 말까지 해버렸으니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어리석었다면 오늘의 나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많이 걸어왔어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 즉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직진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를 몰고 벼랑 끝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이 끔찍한 일관성의 함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한 결정이 오늘 보니 어리석은 것이었다면 주저없이 어제의 나를 배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심리 조작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바로 손실회피 본능이 만들어내는 복수심입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불균형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앞서 말한 현실 부정과 물타기 단계를 지나 결국 거대한 손실을 확정짓게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 뇌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돌변합니다. 시장에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나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시장이 나를 골탕 먹였다고 생각하거나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판단 기준이 망가집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지루한 방법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상한가를 칠 수 있는 테마주 수십 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변동성 큰 암호화폐 혹은 과도한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댑니다. 잃어버린 돈을 가장 빨리 되찾을 수 있는 방법만을 찾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뇌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용기나 과감한 결단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큰 돈을 잃었으니 크게 베팅해야만 복구할 수 있다는 아주 1차원적인 계산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스마트폰 화면에 파란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발버둥치는 것일 뿐입니다. 손실이 만들어낸 조급함은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남은 돈마저 깨끗하게 털어가 버립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투자자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그런 조급한 영혼들을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립니다.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마비된 이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장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공포를 주입합니다. 그 공포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 기제는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켜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다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복수심으로 자폭하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밤을 괴로움 속에 보냅니다.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일상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여전히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걸라고 부추깁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집요한 본능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뇌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정글에서 맹수를 피하고 배고픔을 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데 시장에서의 위험, 즉 가격 하락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뇌는 가격 하락을 맹수의 공격처럼 받아들여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앞서 말한 비이성적인 폭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악한 뇌 속임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뇌 구조를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이 본능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손실은 언제나 아프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변호사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산을 팔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자산이 가치가 있어서인가?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생각이 왜 틀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내 변호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반대편의 증거들을 억지로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논리의 허점을 스스로 공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만든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이 자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 이 가격에 다시 이 자산을 내 돈 주고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를 분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아니요 라면 당장 팔아야 합니다. 본전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 당신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전혀 모릅니다. 오직 지금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만 떼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썩은 치아를 뽑아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뽑지 않으면 턱뼈 전체가 망가집니다. 손실을 털어내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잔혹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자신의 지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분석은 없으며 시장은 언제든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확신입니다. 특히 그 확신이 나의 자존심과 결합될 때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나를 방어해 줄 논리가 아니라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이 험난한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투자는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얄팍한 본성과 싸워 이기는 고독한 심리전입니다. 계좌의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을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대가로
시장에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수업료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내 본능에 휘둘려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돈은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 있지만 나만의 확고한 심리적 원칙과 통찰은 평생을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합리화의 속삭임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최고라는 생각, 내가 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믿음, 그리고 손해본 돈을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다는 유혹들 말입니다. 그 조용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파멸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는 선택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쓰라린 기분, 실패를 확정짓고 돈을 날렸을 때의 그 허탈함, 그 기분을 견뎌내야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차가운 용기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헤엄치는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교활한 변호사를 해고하고 정직한 관찰자를 고용하십시오. 그것이 부의 길로 가는 가장 어렵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를 넘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련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시장에서 배우고 느낀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